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에 최종 6인이 선출됐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확진자 수도 연일 늘고 있습니다. 마포구 월드컵 시장에서 제로페이 월드컵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김제시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9일부터 사흘간 실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본 경선 후보로 최종 6인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의 9명의 후보가 대선 주자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예비경선 기간 동안 모두 4차례의 TV토론회를 진행하고 3차례 국민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예비경선이 시작된 뒤 이광재 의원과 정세균 의원이 단일화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8인의 후보로 경선이 진행됐습니다.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결과를 발표한 이광재 의원은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됐다며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허락 없이 단일화에 이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정세균과 이광재 후보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광재 후보의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꿈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을 당원과 국민께 다짐합니다. 총 4차례의 TV토론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대 반 이재명 주자들의 대결 구도로 진행됐습니다. 세 번째 토론에선 1대7의 협공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링에 올라오지는 않고 그냥 라카룸에서 기합 소리만 요란하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그전에는 그렇게 자신감을 쳤는데 지금 부자 몸조심 하시는 건지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뭐 그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제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걸 잘 견뎌내고 또 우리 원팀이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여론조사 50%, 당원조사 50% 비율의 예비경선을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예비 후보자 8명 중 상위 6명만 본경선에 진출했습니다. 예비경선은 지난 11일 오후 3시에 마감됐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본경선 후보 6인이 최종 선출됐습니다. 추미애, 기호 3번 이재명, 기호 4번 정세균, 기호 5번 이낙연, 기호 6번 박용진, 기호 9번 김두관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은 12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내달 7일부터 9월 5일까지 지역 순회 경선을 마칠 예정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확진자 수도 연일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의 최고 단계의 거리 두기도 시행됐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며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3차 대유행 이후 최대의 숫자입니다. 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는 1,316명.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성탄절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 2일부터 일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2일 825명, 3일 744명, 4일 743명, 5일에는 711명을 기록했으며 6일에는 746명, 7일에는 1212명, 8일에는 1275명입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지만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요.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곳에서만 1,000명이 넘은 감염자 수가 나왔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 사례가 더 나오게 되면 하루 확진자 최다 기록인 1,316명을 넘어설 수도 있으며 사실상 4차 대유행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4차 유행의 초엽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확산된다면 서울 또는 수도권 등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높아진 확산세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최고의 단계인 4단계에 돌입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어야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종교시설도 비대면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방역수칙을 한 차례라도 어겨 적발된 업장에 열흘간 영업 중단 조치를 유예기간 없이 바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과 시설은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집단 감염 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내달 초까지 현재 수준의 확진자 수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의 현대화된 시장, 망원동 월드컵 시장에서 제로페이 월드컵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망원동 월드컵 시장에서 제로페이 월드컵데이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드컵데이는 매주 월요일에 전주 화요일부터 월요일 당일까지 제로페이 5만 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합산해 상인의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온누리 상품권 5천 원을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저희 망원 월드컵 시장에서 매주 월요일 제로페이 월드컵데이 행사를 하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5만 원 이상 상품 구매하시고 결제 내역을 이제 보여주시면 저희가 5천 원 상품권으로 다시 되돌려 드리는 행사입니다. 전주 화요일부터 해서 이번 당일 월요일까지 그 결제가 5만 원이 누적되면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로 가맹점이라면 어디든지 사용 가능하고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앱을 검색 후 다운로드하고 계산이 필요한 곳에서 바코드, QR코드 결제를 누르면 빠르고 손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지방대학과 지역 경제 발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대전, 세종, 충남 지역 혁신 플랫폼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대전시가 2021년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 대학, 지역 혁신기관, 기업 등 대전, 세종, 충남의 17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은 총괄 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모빌리티 ICT 사업단, 모빌리티 소재부품 장비 사업단을 조직하고 관련 분야 인력을 채용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국비 2,400억 원, 지방비 1,03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모빌리티 신산업 기술 고도화, 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대전시 공공형 택시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대전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 7월 12일부터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공공형 택시를 시범 운영합니다. 공공형 택시는 버스 이용이 불편하거나 정류장에서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대체 교통수단입니다.
이번 시범 운영은 정류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이거나 도보로 20분 이상 걸어야 하거나 적은 횟수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4개 자치구 11개 동에서 실시됩니다. 또한 대전시 공공형 택시는 개인별로 월 8회 이내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택시 콜센터로 예약이 가능하고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1,250원입니다. 영호남이 공동으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지난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면서 영호남 균형 발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사업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영호남 6개 시도의 연대 및 협력, 동서화합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 명분을 부각한 결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광주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할 달빛 내륙철도는 영호남을 잇는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무려 2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얻은 달빛 내륙철도 건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역사를 쓰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달빛 내륙철도가 완공되면 동서화합과 광주대구 1시간대 생활권 형성, 남부경제권 활성화 및 국가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빛 내륙철도 건설은 다음 달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거쳐 공식 확정될 예정이며 예비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추진됩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첫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가 타 지자체보다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설 점검 및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30일 종합대책 시행 및 출범 행사로 운남초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쳐 안전속도 준수 등 어린이 중심 교통환경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의식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현장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에서 개최하게 됐고요. 이를 시작으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광주자치경찰의 특색 있는 시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에 시 종점을 표시하는 시인성 강화 시설 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난 7월 4일 바위공원에서 평창은민 평화길 비대면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평창 비대면 걷기를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고 주민의 걷기 생활 실천을 활성화해 건강하고 행복한 평창군을 만들고자 개최됐습니다. 대회 코스로는 바위공원, 여말리 인도교 평화데크길, 구상리 다리와 바위공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코스 완보자 선착순 200명에게 추첨을 통한 상품을 지급했으며 선착순 외 100명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횡성군은 이달부터 찾아가는 소통 민원실, 횡성 장날에 열린 군수실을 마련해 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늘려갑니다. 횡성 장날에 열린 군수실은 국민들이 많이 찾는 5일장에 군수가 직접 찾아가 군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 민원 창구입니다. 횡성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편안하고 자유롭게 여론을 수렴합니다. 열린 군수실은 매 5일장이 열리는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옛 횡성 새마을금고에서 운영됩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최적 대안으로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사전 타당성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안에 조사에 들어가 내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초안대로 대전에서 세종청사, 조치원 구간을 신설하고 오송에서 청주공항 노선은 향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의 충북선을 활용하는 방안과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해 경제성과 지역 발전 영향 등을 고려한 뒤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가 완강히 반대했던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대안 중 하나로 반영됐다며 향후 국토부의 최적 대안 검토 추진은 충청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 도심 경유 광역철도의 타당성 조사가 연내 시작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지난 5일 확정 고시했으며 이 구간에 대해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방안과 청주 도심 경유 노선을 놓고 조만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청주 도심 경유 노선을 주장해온 충청북도는 사전 타당성 조사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노선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청주 도심 경유 노선의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행복청이 수행한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에서 청주 도심 경유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이 0.87로 기존 충북선 활용 0.49보다 훨씬 높게 조사됐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양산의 동서부 2개 노선이 지난 6월 29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양산 통과 노선은 부산 노포동에서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을 잇는 노선과 김해 진영에서 양산 물금역과 북정을 지나 울산 KTX까지 연결되는 부울경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양산시는 그동안 2011년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반영 요청을 시작으로 2019년 5월 대정부 건의 및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지역 국회의원 협조 등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내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광역 경제권 조성 기반이 마련될 전망으로 지역 발전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덕에서 곡강 IC를 연결하는 2.5km 도로가 완전 개통됐습니다. 장량동에서 남송 IC 구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일만 대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포항 최대 주거 밀집 지역의 교통량 분산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을 기대합니다. 포항시는 양덕동과 영일만 대로를 연결하는 영일만 4 일반 산업단지 도로 2.5km 구간을 완전 개통했습니다. 시는 장량동 상습 정체 구간인 휴먼시아 내거리에서 남송 IC 구간에 교통 집중 정체를 조기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영일만 4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1.6km를 우선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영일만 4 일반 산업단지 내 0.9km 구간을 추가 착공하고 2019년 양덕동에서 한동대 방향 도로를 임시 개통했으며 이번에 영일만대로 접속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포항 최대 주거 밀집 지역인 양덕, 환호동 지역의 출퇴근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기업 유치 등 영일만 4 일반 산단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 시립도서관이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 도서관으로의 초대를 운영해 참여단체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서관으로의 초대는 7개의 여수 시립도서관을 순회하고 탐방하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화된 여수시의 도서관 시설 환경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이순신 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김제시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 수상과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일자리 대상은 목표와 실적을 심사해 전국 243개 광역자치단체를 시상하는 전국 단위의 시상제로 김제시의 이번 수상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전국 최다 청년 상업용 육성, 열악한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 인턴 사원제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남은 민선 7기 동안 전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자리 만들기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에 2차 전지 소재의 생산기업이 들어와 47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걸로 기대됩니다. 양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전지 소재 생산 기업인 천보비 LS가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투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5,125억 원을 투자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총 470여 개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로 전기자동차 클러스터가 더욱 강화되고 군산항 물동량 증가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천보비 LS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이끌어 나갈 우수 기업으로 군산의 산업구조 개편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역과 함께 상생하면서 군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정읍시가 황토현 전적지 일원에서 고부 대매마을까지 탐방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정읍시가 황토현 견적지 일원에서 고부대매 마을까지 7km 구간의 탐방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시는 전체 구간 중 두 번째 구간까지 단계별 조성을 마친 상태이며 2021년 말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마을의 유적지를 방문 후 뒷산에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면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탐방길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배우고 가치를 깨닫는 현장체험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공간이 많았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실내에서 생활하실 때에는 최소 2시간에 한 번씩 문을 열어 자연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